오늘은 모든 여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9가지 약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9가지 약점은 약점입니다. 저와 함께 그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나열하고 그걸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당신의 이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주의해서 들으세요. 대조적인 성격. 당신은 단 하나가 아닌 2개의 대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친절하다면 당신은 또한 더 어둡고 더 장난스러운 면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당신이 강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과 한 여자가 길을 걷다가 큰 소리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당신이 춤추는 것을 보면 그녀는 혼란스러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 남자는 강하고 차분하지 않은가? 왜 춤을 추는가? 이 사람은 실제로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이런 종류의 질문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고 당신의 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화할 것입니다.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한 제 시리즈를 따라왔다면 여성들이 강한 남자에게 끌린다는 것을 이제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항상 100% 강한 남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힘을 믿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당신의 성격에 반대되는 면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친절하다면 당신에게 어둡고 나쁜 면을 더하세요. 이것은 그녀가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할 것이고 동시에 당신의 신비로움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곧 이 시리즈에서 신비로움과 당신의 성격에서 신비로움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전적으로 전념하는 비디오를 공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당신의 성격의 대조적인 면을 추가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결과에 놀랄 것입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그녀와는 정반대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관심 있는 여자가 검은 머리라면 금발 여자를 언급하세요. 그녀와 이야기할 때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할 때 나를 감동시켰던 금발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한 다음 대화를 계속하세요. 또는 유명한 금발 여배우를 언급하고 그녀의 연기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캐주얼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이야기할 때는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그녀에게 힌트나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세요. 이 전략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소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녀는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울고 있는 아이를 본다면 그녀는 하루 종일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모르고 몇 초만 보았을 뿐인데도 그 아이를 위해 슬퍼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녀의 본성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과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녀와 전혀 다른 외모의 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비록 한두 마디만 하더라도 그녀는 그 여자에 대해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가 밤에 집에 갈 때 그녀는 당신이 왜 그 금발 여자를 언급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는 금발을 좋아할까? 내가 그에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내가 예쁘지 않을까? 아마 내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야 할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은 그녀가 하루 종일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는 그녀의 마음에 가장 빨리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녀와 정반대의 외모를 가진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점은 그 여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당신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로서 우리는 종종 여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녀를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 옆에서 여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담배 피우지 마. 혹은 담배 연기 좀 날려줘라고 말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에게 무례하게 보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오해일 뿐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담배 연기를 날려버리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오히려 당신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더 존경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지나치게 비판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잘 나온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그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비판할 때 칭찬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평생 기억하세요. 그녀를 비판할 때 칭찬이 더 의미 있게 됩니다. 만약 항상 칭찬만 한다면 그녀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비판을 한다면 당신이 하는 칭찬이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녀는 그 칭찬을 더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해, 너는 똑똑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어느 순간 그 말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동안 당신을 칭찬한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너는 똑똑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칭찬을 더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드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저는 곧 사회적 기술 시리즈의 일부로 이 주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하세요. 소녀를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판은 나중에 당신의 칭찬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요점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녀가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만약 소녀가 무엇인가를 하는 법을 모르거나 삶의 특정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소녀가 요리하는 법을 모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대화 중에 요리 잘하는 여자를 정말 존경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언급하세요. 그러나 직접 말하지 마세요. 주제는 이미 얘기하고 있던 내용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요리 잘하는 여자 좋아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응시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자신에게 직접 겨냥된 것처럼 느끼고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언급한다면 그녀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자가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할수록 그녀는 당신에게 더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약점을 그녀에게 말하세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여자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점은 만약 당신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녀가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기술이며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춤을 잘 못 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클럽에 가서 여자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만약 그녀가 당신이 춤을 못 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는 그저 단점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리 그녀에게 춤을 잘 못 춘다고 솔직하게 말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단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당신이 그녀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그녀에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세요. 공감은 여성의 본성에 깊게 뿌리내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공감을 여성이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남성들은 여성에게 다가가기 위해 공감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공감을 느끼면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는 동정이나 연민 전략을 사용하여 여성을 유혹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효과는 사라지고 결국 그녀를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공감과 동시에 남성적인 힘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만약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그녀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일 수 있는데 바로 당신을 돌봐달라는 부탁입니다. 만약 아프거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 이미 그녀와 관계가 있다면 그녀에게 당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프고 약이 필요할 때 그녀에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은 본래 남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거나 다정하게 만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통제력을 잃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첫 데이트에서 이러한 행동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 대화를 나누는 단계에서 이런 행동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어도 두 번째 만남까지 기다려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가 포옹을 하려는 시도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상황이 맞다면 그녀가 귀여운 행동을 하거나 잘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당신이 자연스럽게 통제력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발적이고 그녀에게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친구 영역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유혹하는 법 시리즈에서 친구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녀가 당신을 유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학을 좋아한다고 말한 뒤 얼마 후에 그녀에게 철학 좋아해? 라고 물어보세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모든 여성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승인을 얻으려는 시도가 그녀를 더 끌리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그녀가 아니오라고 답했다면 집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내가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그는 철학을 좋아하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소녀에게는 타고난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했어도 그녀는 계속해서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의 관심을 놓쳤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반성은 결국 그녀가 당신에게 더 끌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당신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당신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아니오라고 답하며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굳이 그녀를 설득하려고 애쓰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거나 대화에서 그녀의 주도권을 따르려는 시도를 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무시하거나 그녀가 원한다면 주제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요약하자면 그녀에게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리고
그 후에 그 주제에 대해 다시 물어보며 그녀가 당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와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리드하고 지배력을 확립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에게 나는 담배 피우는 여자 싫어라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점차 당신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은 여행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나는 여자를 위해 돈을 내지 않아. 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자라고 말하고 그 경계를 고수하세요. 그런데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까요? 모든 비용을 당신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편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처음 만났다면 편안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아직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라면 만약 지불할 여유가 있다면 그 비용을 지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청구서를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그녀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준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냐? 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고 답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여러 후보자를 두고 있고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당신에게 더욱 질투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잡기 위해 2배 더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은 자연스럽게 여러 선택지가 있는 남자에게 끌리기 마련인데 이는 제가 여성을 끌어들이는 법 시리즈에서 자주 언급했던 약점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시리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영상이 끝났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 할 주제도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